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저번 야간 그 대중인도 그것까지 해서 제가 지금 당근에서 싸게 구입한 이 MTB 두 번 사용했는데, 그 구동기가 입문인데 문제가, 입문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기어 B를 의도적으로 낮춰놨다는 게, 그러니까 스프라켓이 제일 큰 게 32T까지 밖에 없어요, 톱니 바퀴가. 그래가지고 그걸 새로, 그러니까 살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존에 그 부분적으로 안 쓰고 있던, 이게 제일 큰 게 42거든요 이제. 이게 팔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원래는 버렸어야 될 건데, 근데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프라켓이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건데, 핀 뽑고 해체를 한 다음에, 물론 이 각각 이거 기존에 10단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품이 10단이었고, 기존에 했던 게 9T 스프라켓, 그거를,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10단에 했던 게 요게 3개가 한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단으로 어쨌든 저 MTB에다 넣어야 되니까 나머지 6개를 추려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10단하고 9단은 섞는 경우인데, 이게 그 10단이라고 해도 약간씩 아마 그 구형하고 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그냥 아시는 분들 알아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을 하든 아니면 맞든. 10단 하여간 구형하고 신형하고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9단 같은 경우에 하여간 9단하고 10단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결론은 제가 어차피 그냥 뭐 따로 막 그 사이 와셔를, 그 이빨마다 정확한 그 두께 있거든요, 와셔가. 뭐 1.85, 뭐 2.0, 뭐 125인가? 예, 뭐 그런 식으로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놈이라서, 예. 어차피 제가 전문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제 취미 그냥 그 임도밖에 안 가죠. 그래서, 변속도 그렇게 큰 트러블도 심하게 일어날 거라 생각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네, 모양이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42, 36, 32, 28하고 24,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24하고 21을 넣냐, 아니면 잠깐만요, 얘가 뭘 넣는지 지금. 21까지 왔네요. 20, 맞네요. 잠깐만요. 28, 24, 21 넣고, 그 다음에 16하고 18하고 고민했나 보네요. 16 넣고 14 넣고 11을 빼고 11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입니다. 총 9개 해가지고 구동기에 맞춰서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오르막 기업이 솔직히 한 45나 46까지는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40이다 보니까 기존보단 낫겠죠. 기존이 32인데 무려 10T가 벌어졌기 때문에 훨씬 나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깬 상태로 또 테스트를 해보고, 29인치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앞에 3개잖아요. 제일 큰 이빨이 42인데 42 쓸 일이 없어요. 선수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MC터나 선수들이 어쨌든 저보다 엔진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동호회 상위권 기준으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쓸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앞에 요즘 싱글이잖아요. 32T란 말이에요. 29인치는 32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시험을 해봐가지고, 어쨌든 여기 중간 두 번째가 32니까 32로 오르막도 되고, 더 작은 것도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이 앞 드레일러하고 변속 레버 이것도 떼버리면은 그만큼 감량이 되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걸 계속 쓸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뭐 그 정도 빼면 경량이 되고, 자전거도 더 심플해지고, 더 단순하고 조작도 그렇고, 무게도 감량되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것도 어차피 쓰다가 나중에, 타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이게 이 타이어를 가를 정도까지 제가 과연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타이어까지 갈고 그러면은 대충 기본적인 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계속 가져가고 애착이 있다 싶으면은 솔직히 뭐 이런 것들 다 카본 부품을 갈고, 그리고 샥 같은 경우에 용도를 봐서 안 쓴다 싶으면 여기에 카본 그냥 리지드 포크, 그냥 고정 샥이 아니라 샥이 없는 그냥 리지드 포크 그냥 카본으로 하면 1kg 이상이 또 줄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자전거로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할 건 아니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탈 때 어쨌든 바꾼 스프라켓을 실험을 해봐야죠. 네, 제한이나 여러가지 약간 당연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속이 조율 좀 해야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좋은 돈으로 누리는 행복. 네, 큰 체이닝도 전혀 쓸데가 없어가지고 탈거했습니다. 이 체이닝 볼트가 보통 이게 이렇게 작은 거, 중간, 그리고 때는 큰 거잖아요. 근데 작은 거는 따로 여기에 이렇게 장착돼 있고, 아시겠지만 그 2열하고 3열, 때는 3열은 그 한 개의 그 체이닝 볼트로 엄밀히 한 쌍이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싱글, 더블, 뭐 심하게는 트리플까지 있어요. 그만큼 두꺼워요, 볼트가. 근데 하나를 빼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요. 아주 싱글로 깔끔하게 바꾸고 싶은데 성격상으로 여유분이 지금 없어요. 다 주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근데 그 대신 와셔는 있더라고요. 뭔가 깔끔한 맛은 없긴 한데 와셔 껴서 어쨌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기엔 훨씬 깔끔하죠. 시험삼아 하나를 장착해 봤는데 딱 맞습니다. 전용 와셔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잘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새가 아예 달라져 버렸죠. 특히 이 부분 밖에 떼고 기름도 뿌리고 해서 아까 녹슨 약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닦기도 닦고 체인도 한번 청소하고 기름칠하고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뒤하고 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무게를 원래 처음에 그걸 쟀을 때 한 13.8kg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어비를 최적화를 하고 쓸데없는 체이닝을 떼냈죠. 무게를 재볼 거긴 한데 체이닝을 따로 재고, 그리고 요 바깥에 거 하여간 지금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속의 것도 소용이 없으면 빼면 되는데 속의 거는 확실히 그 고각에서 그 쓸모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자주 가는 곳에 과연 그 고각이 많아서 이걸 얼마나 자주 쓰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의외로 바깥에서 지금 42하고 30이란 말이에요. 요걸로 대부분 충당이 되면은 이거를 떼내진 않더라도 적어도 요 드레일러하고 요거를 차라리 떼내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이게 제 생각인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요거는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떼겨내고요, 이 변속기하고 앞드레일러 앞변속기하고 하여간 변속 레버를 떼냈을 경우에, 그리고 요걸 남겨놓을 경우에, 그럼 나중에 고각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주 안 쓰니까 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 훨씬 심플해 보이고 저기 없어지면은, 그리고 무게 감량이 있고, 나중에 요거는 남겨놓다가, 왜냐면 이게 50g도 안 돼요. 속에 그 이빨이 50g도 안 되고 한 뭐 30-40g 그런 정도 되기 때문에 달고 다니다가 모양상으로는 떼는 게 더 이쁜데, 왜냐면 그 고각을 갈 일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손변속만 하면 돼요. 아니면 발로 변속하거나 아주 체인을 살짝 밀면 되거든요. 그때는 다 잠깐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이게 지금 앞에 체이닝 떨어지고, 그리고 페달도 많이 무거운 페달이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기업이 최적화가 주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체이닝이나 그런 걸 지금 빼면서 뭐 그 김에 당연히 경량화도 이루어지는데, 13.8이라는 게,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 자전거에서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기준점인 그 무게예요. 13에서 12로 되냐, 그게 자전거가 정말 쓸만하다, 잘 나간다에 그거를 되게 심하게 그 체감하는 그 무게가 한 13kg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타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12kg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13 아래쪽 언더로, 13 아래로는 보통은 자전거가 와주면 경쾌하게 되게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MTB에 적용하는 건 솔직히 무리수가 있어요. 풀샥이 되고 하면은 무게가 막 쭉쭉 늘어버리거든요. 선수들도 보면은 막 엄청 무거운 그런 풀샥으로 경기를 하고, 일단 MTB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MTB 무게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게 약간 그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일단. 근데 하여간 제 기준에 있던 자전거 그걸로 지식을 가지고, 하여간 더구나 하드테일이잖아요. 13.8인데 여기에 12kg만 들어와도 상황이 많이 호전될 거예요. 실제 자전거들이 그래서 12에서 다시 11까지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뭐 9kg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체감이 안 돼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6kg대 자전거도 지금 갖고 있고, 6에서 뭐 8kg 막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8에서 7 돼봐야 잘 못 느껴요. 7에서 6 돼도 그놈이에요, 솔직히요. 뭐 8에서 한 번에 6으로 떨어지면 조금 느낀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잘 나가거든요. 8이나 6kg나 거의 초경량이잖아요. 초경량에서 뭐 그 극초경량으로 간다고 해봐야 어차피 그게 이제 무게로 막 엄청 막 그 성능적인 뭐 효과나 뭐 다른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결국 자기 엔진뿐이거든요. 그러나 13에서 12, 11, 12요 구간은 전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이게 제가 임시적으로 갖고 있을 자전거로 되게 저렴하게 산 자전거고 16만원에 샀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김에 제가 지금 임도를 이걸로 다니면서 그 기어비만 최적화를 시키는 와중에서 지금 자전거가 나아지니까 기능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에서 지금 욕심까지는 아니죠. 애초에 뭐 자전거가 기반이 그런데 제가 임시로 샀고 싸게 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즐기는 측면에서도 지금 인도를 또 다시 오랜만에 가고 있고, 근래 영상 올리면서 기능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달만 바뀌어도 또 이게 200g 이상이 감량되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3이라는 무게 그 기점을 해서 그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진짜 쓸만한 자전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참 조율을 하다 보면, 그 튜닝을 하다 보면은 자전거를 만지잖아요. 그게 타는 건 약간 그런가요? 하여간 자전거를 겪고, 그리고 특히 하여간 튜닝을 하다 보면은 자전거에 대해서 정이 들어요. 희한하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그냥 두고 있는 자전거잖아요. 저렴하게 구해왔고 당연히 저렴하게 내보낼 그 상황으로 그렇게 들여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전거를 그 숫자기, 그러니까 넘버링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될 그 습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하여간 제가 마치 애들 애착 인형 갖고 있는 것 마냥 자전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제 주요 자전거들은 그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그 자전거들은 엔간해서는 팔 일이 없어요. 팔 생각도 안 하고, 뭐 자전거 자기 그
애장품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는 진짜 안 내보내요. 정말 안 내보내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는 자전거가 진짜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전거든 항상 그랬었어요. 정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아 이거 막 그냥 막 다 분해한 다음에 프레임도 가면 도색도 할까, 아 이쁘게 도색하고 이렇게도 도색하고 저렇게 도색하고 머릿속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도색까지 할 정도면 그거 애장품이거든요, 그거. 근데 하여간 그 정이 들고 하니까 왜 막 포크도 막 여기서 막 더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교체나 뭐 어떤 조율적인 거를. 근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튜닝을 하다 보면.